프랭크는 거울 앞에 서서 신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데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이 행사를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오늘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프랭크의 어머니 열심히 일하다 굳어진 손을 가진 마른 여인은 아들을 열정적으로 바라보며 그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얼마나 닮았는지 다시 한번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을 기억하는 여인의 마음은 자신이 몫을 얻지 못했다는 고통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여성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지만 남편이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함께 행복한 삶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훌륭한 아들을 훌륭한 학생으로 키우는 반면 프랭크는 생각에서 벗어나 고통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심장병 전문의가 되면 그들의 삶이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고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추억에 빠지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프랭크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그녀를 만난 지 2달 후 그는 마침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더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지만 유일한 것은 첫 만남에서 부자인 척 그녀를 속인 것에 대해 그녀 앞에서 자신이 미친 듯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청년 스칼렛은 부유한 가문 출신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료센터를 운영했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고 자선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스칼렛은 노숙자 동물보호소에 늦게까지 머물렀다. 사실 그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불쌍한 개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유행하는 상류층 잡지의 첫 페이지에 자신을 과시할 기회였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1시간 동안 고생을 했다. 사진작가의 카메라 렌즈를 장난스럽게 바라보면서 길 잃은 강아지의 혼란스럽고 더러워진 털을 빗으려고 애쓰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프랭크는 물론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날 저녁 그의 친구 톰이 그에게 그의 멋진 스포츠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프랭크가 그를 대신해 서비스 센터에서 그것을 가져갔고 스칼렛이 마침내 그곳에서 나왔을 때 애완동물 보호소 옆을 운전하고 있던 중 그녀는 아버지가 준 선물로 새 우리 집 내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고 환영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낡은 운동복 바지를 입은 술 취한 남자가 모퉁이를 돌아서 그녀의 안녕애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남자와 함께 저녁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는 이빨 빠진 입으로 활짝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스칼렛은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며 몇 잔을 가져갔습니다. 분명히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뒤로 물러섰다. 그 남자는 즉시 원망스러워하며 소녀의 팔꿈치를 꽉 잡았다. 두려워하지 말자, 서로 알아가자 위협적으로 말하며 소녀의 입을 틀어막고 스칼렛을 지하도에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녀는 풀려나려고 소리쳤지만 힘은 갖지 않았습니다. 스칼렛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립이 느슨해졌을 때 괴롭히는 사람이 공중제비를 하며 어딘가로 날아가 물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여자는 겁에 질려 올려다보며 젊은 남자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분 좋게 괜찮습니까? 당신 같은 예쁜 여자들은 이 시간에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 안 됐어요. 솔직하게 중얼거리며 스칼렛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스칼렛은 겁이 났지만 뻔뻔스러운 남자가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혼자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두려웠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것도 그녀를 기쁘게 하지 않았고 프랭크의 멋진 스포츠카는 즉시 그녀의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길에 그녀의 구세주를 따라갔고 그들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열쇠에 멈춰서 밤새도록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별들이 머리 위에서 불타오르는 동시에 그들 중 하나가 떨어지고 그들은 동시에 소원을 빌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서로 같았지만 프랭크가 스칼렛을 집으로 데려와서 보았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호화로운 별장에서 그는 자신이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매우 화가 났지만 그날부터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와 그의 어머니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었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곧 고임금 직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스칼렛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해 특별한 낭만적 감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그녀에게 화려한 꽃다발만 주었지만 그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레스토랑에서 만나기 전날 진짜 재난이 발생하여 프랭크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친구 톰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친구는 아무 문제 없이 그에게 빌려주었지만 그는 그것이 잘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프랭크에게 경고했지만 여전히 프랭크는 스칼렛이 그날 운전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들의 사랑을 위해 그의 작은 거짓말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청년이 데이트를 신나게 준비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친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카어러트는 몇 분 전에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메건이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프랭크는 아버지 없이 자란 무일푼의 학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것을 메건은 같은 대학에서 프랭크와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날 그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 스칼렛을 보았고 이 스칼렛이 거의 기절할 뻔한 것을 듣고 그녀는 앉아 있었고 그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프랭크와의 포옹은 한동안 생각한 후 혐오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정했다. 프랭크는 꽃다발과 얇은 금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의 얼굴이 분노로 뒤틀려 있는 것을 보았다.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의 멋진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칼렛에게 냉소적으로 솔직하게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사과한 다음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의 해골을 건네며 그녀에게 그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칼렛은 큰 소리로 웃으며 그를 가난한 바보라고 부르고 다른 불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꽃다발을 쥐고 프랭크의 얼굴을 때리고 반지가 달린 상자를 길에 던졌습니다. 그날 저녁 프랭크의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곧 대학을 졸업하고 심장외과 레지던트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시의 주요 병원에서 그는 동료 의사들로부터 경험을 쌓으며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인턴십이 끝나던 어느 날 상태가 좋지 않은 노부인이 병원에 왔습니다. 주말이었지만 경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프랭크는 첫 번째 복잡한 수술을 직접 집도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뻤지만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프랭크는 본격적인 의사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영진에서 좋은 급여를 받았고 1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으며 이 기간 동안 약혼 실패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간호사로 일하는 테레사라는 좋은 여성을 만났고 그들 사이에는 젊은이들이 진심 어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스칼렛의 삶의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다. 아버지는 약품 사기로 인해 투옥되었고 재산은 빚을 갚기 위해 팔렸다. 스칼렛과 어머니는 어느 날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며 생계를 고민해야 했다. 스카어러트는 취업 면접에 실패한 후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멋진 스포츠카가 멈췄고 스카어러트는 놀랍게도 프랭크가 운전석에 있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랭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여자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싶지 않았고 게다가 프랭크의 삶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프랭크 당신은 아마도 우리 가족 생활에 일어난 일이 공평하지 않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프랭크에게서 차를 빌렸습니까? 친구가 다시 스칼렛에게 조금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차를 직접 샀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수술 대기자 명단이 있고 당신 아버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스칼렛은 프랭크의 말을 듣고 금전적으로 이것이 아마도 그녀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른한 미소를 지으며 프랭크의 손을 만지며 프랭크에게 내가 틀렸다고 용서하라고 말했고 나는 격분했고 정말로 내가 한 일에 대해 사과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사랑에 빠진 프랭크는 자신 앞에서 굴욕을 주는 스칼렛을 바라보며 웃거나 비웃지 않고 단순히 그녀를 용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